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원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시그마에 대해서 이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그마는요, 뜻 자체가 어떠한 수열을 합한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수열을 합한다의 뜻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합의 교가 일단 하나가 있었어요. SN이라는 교가 있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같은 경우는 우리는 S4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합의 기호 S를 써대요. 그런데 S라고 하는 표현에 한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A2 더하기 A4만 표현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4로 끝났으니까 이거 S4라고 할까요? 그건 아니죠. S4는 이 뜻이니까요. 또는 아니면 두 개의 합이니까요. S2라고 쓸까요? 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S2라고 하는 표현은요, A1 더하기 A2를 우리가 S2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앞서서 배웠던 SN이라고 하는 S라고 하는 어떤 합의 기호는 처음부터 모든 항이 빠짐없이 더해졌을 때 쓸 수 있는 기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것처럼 특정 부분만 우리가 발췌해서 합을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의 합을 쓴다든지요. 또는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이라는 이런 것의 합을 우리가 관찰한다든지, A1 더하기 A4 더하기 A7 더하기 A10 같은 이러한 것에 합을 한다든지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합의 기호를 S라는 표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가장 합의 기호를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그마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자,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표현 자체가 보통 우리가 일반항에서는 N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죠. 일반항 N을 많이 사용해서 N을 사용해서 많이 표현했었는데, 보통 시그마에서는 K를 많이 합니다. K를 많이 씁니다. 일반항을 K를. 예를 들어서 3, 5, 7, 9 이러한 수열을요, 등차 수열이죠. 이 수열 우리가 앞서서는 공차가 2고요, 초항이 3이니까요, 2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반항을 결정을 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합하라고 한다면 시그마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을 보통 우리가 K라고 하는 문자를 써서 보통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2K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시그마에서는, 특별하게 시그마 단원에서는 일반항을 보통 K라고 많이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수열이 있길래 AK라는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그것을 합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이 합하세요. 이 수열을 다 나열해서 합하세요 뜻이에요. 여기에 K값을 1부터 뭐 3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K값 1부터 3까지 빠짐없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뜻은 무슨 뜻이냐? K가 1이라고 한다면요, 이 수열은요 A1의 표현이 될 테고요. K가 2라고 한다면요 A2라는 표현이 될 테고요. K가 3이라고 한다면요 A3가 될 겁니다. 이것들 K가 3까지 하듯이 이게 아래 끝, 위 끝이라고 합니다. K가 1부터 K가 3까지 빠짐없이 나열해 놓고 그것을 다 합해라는 뜻의 이 기호란 얘기예요. 이 시그마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보면서 볼게요. 715번 같은 경우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의 뜻을 한번 밝혀보랍니다. 자, 이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이 수열을요, 이걸 뭐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이 수열을 다 합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면서요? K값 1부터 K값 10까지 변해가면서. 자, K값 1이라고 한다면, K값 1이면요, 이 항은 K값 1이면 얘는 3이 되죠. K값 2라고 한다면 이 수는 4가 되죠. K값 3이라고 한다면 이 수는 5가 되죠. 이렇게 해서 K값 10이라고 한다면, K값 10까지입니다. K값 10이라고 한다면 얘는 12까지 쭉 나열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다 나열해놓고,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합하세요 라는 뜻이라고요. 얘를 나열해놓고 합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 기호는요, 다시 한번 719번 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3부터네요. K값 1부터 3부터 K값 N까지, 자, 2의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그마를 표현할 때는 1부터 많이 쓰긴 하는데, K값 1부터 K값 2, K값 3, K값 4 많이 쓰는데요, 뭐 꼭 그건 정해진 법칙은 없습니다. 나는 K값 2부터 쓰고 싶다, K값 3부터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써도 좋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1부터 쓰는데 여기서는 3부터 써놨습니다. 자, 이 수열을 다 나열해 볼게요.
어떻게 해요? K값 3부터 K값 4, K값 5, K값 6 변신해 가면서 하나씩 늘려가면서 K값 N까지. 자, K값 3이면 이 수열은요, 2의 세제곱이 되죠. K값 4면은 2의 4제곱이 되죠. K값 5라고 한다면 2의 5제곱이 되죠. 그래서 K값 어디까지요? N까지. K값 N이면요, 2의 N까지 이렇게 나열됐겠죠. 그런 것들을 다 합해서 쓰세요라는 겁니다. 합의 기호의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721번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얘를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이 B의 강의에서는 앞에서 강의에서는 어떠한 수열의 합을 할 수는 있었어요. 딱 두 종류만 제한적으로. 그게 바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입니다. 얘는 등차수열이라고 볼 수도 있고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간 이거는 우리가 연산할 수 있는 값이긴 하지만 앞으로 나오게 될 수열들은요, 등차수열만 나오지 않고 등비수열만 나오지 않고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 막 섞여서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합공식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그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될 내용은 합이라고 하는 어떤 수열을 나열해놓고 합하라고 한다면 무조건 시그마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조건. 거기에 예외되는 게 등차나 등비 정도는 그냥 공식이 있으니까 그냥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래요. 무조건 시그마입니다. 자, 그럼 얘도 시그마로 표현해볼게요. 일단 이 합의 기호를 무시하고요. 이 합의 기호를 신경 쓰지 말고 일반한 것부터 결정할게요. 첫 수 2조, 두 번째는 2조, 세 번째는 2조, 네 번째는 2조, 다섯 번째는 2조, 여섯 번째는 2조, 일곱 번째는 2조. 그러면 일반항 이거는 그냥 2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반항 2죠, 그죠? 아니면 얘를 등차수를 봤을 때 공차가 얼마입니까? 공차 0이죠. 그러면 0K라고 쓰고요. 첫 수가 2로 맞춰야 되니까 더하기 2.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또는 등비수열로 봤을 때 첫 수가 2이죠. 공비가 1이죠. 그러면 2 곱하기 1에 n-1죠. 그런데 우리가 시그마에서 K로 쓰기로 했으니까요.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2가 되죠. 1에 K-1은 어차피 1이니까요.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은 2가 돼요. 이것을 뭐 하세요? 문제에서 합하세요라고 했습니다. 합하세요. 자, 합하세요. 요 기호. 대신 K값 1부터요.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할 때 무조건 K값 1부터 쓸 겁니다. K값 1부터 몇 개까지입니까? 몇 개입니까? 7개죠. 그래서 K값 7까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할게요. 723번 같은 경우 2, 5, 8, 29 다 나열해놓고 합하세요라고 했죠. 물론 이 수열의 합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수열 합공식을 외워서 계산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단편적인 내용입니다. 이 이후로는 나중에 다 섞일 거예요. 등차나 등비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을 할게요. 일반화로 할게요. 첫수 2, 두 번째 5, 세 번째 8. 등차수열이죠. 공차품이네요. 그러면 3n 첫수 2로 맞추기 위해서는 빼기 1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그마 합을 할 거니까 n 말고 k로 쓸게요. 자, 이렇게 생긴 수열을 뭐 하세요? 합하세요. 합합시다. 언제부터? k값 1부터요. 그럼 k값 언제 끝나냐? 이게 일반항이죠. 이 일반항이 20% 끝나고 있죠. 3k-1이 20% 끝나고 있으니까 결국은 3k는 32고 결국은 k는 10이라는 얘기예요. 얘가 k값 10이었을 때의 표현 형태입니다. 따라서 k값 10까지 계산하세요. 합하세요. 라는 뜻의 어떤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시그마 시그마를 표현하는 방법, 합을 시그마로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시그마를 어려워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부분 지금은 쉽게 나왔지만 이 뒤로 굉장히 복잡하게 나올 거니까 이 시그마로 표현하는 거는 뒤에서 많이 연습 좀 시킬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가 가지고 있는 이제 뜻을 알아봤다면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무엇인지 그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계산 문제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는요, 기본적으로 AK라는 어떠한 항이 있고요. BK라는 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 P라고 할게요. 숫자입니다. 숫자라고 할게요. 수 P라고 합시다. 거기에 여기 3배가 되어 있고요. 여기 5배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어차피 상수니까 뭐 6배가 되든 뭐 3배가 되든 어차피 하나의 상수항일 테니까 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수열들의 이렇게 생긴 수열을 합하라고 했다고 칩시다. K값 1부터 뭐 개수는 뭐 10개가 됐을지 20개가 됐을지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개수 n개라고 볼게요. 이때 시그마의 성질은 그냥 일반화 시킬게요. 여기에 ln이라고 하겠습니다. PQR이라고 할게요. PQR. 여기에 P, Q,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이랬을 때, 시그마는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항의 시그마인데요. 세 개의 항을 가지고 있는 어떤 수열의 시그마인데, 얘네들이 항이 분리된답니다. 마치 시그마가 이렇게 분배된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그마가 분배되고요. K값 1부터 N까지 P, AK 더하기 뭐 빼기면 빼기가 될 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Q, D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R 이렇게 항별로 분리를 할 수 있고요. 항 분리를 할 수 있고 그때 이 K하고 이것은 자꾸 변하겠죠. 왜냐하면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3일 때 이 값은 변하는 형태죠. 그런데 이 개수죠, 개수. 이 수열의 개수는 K하고 상관없죠. 마찬가지로 이 수열은 K값에 따라서 다른 모양을 가지겠지만 이 개수는 항상 고정된 값일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시그마 바깥으로 이 P가 튀어나갈 수 있대요. 즉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바깥으로 P를 이렇게 튀어나가게 할 수 있대요. Q도 마찬가지겠죠. Q를 튀어나가게 하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R 이렇게 되네요. 자, 물론 이 R도 튀어나가고 여기 1이라고 써도 되지만 자, 이 부분은 이제 계산을 해버릴 겁니다. 자, 이 부분만 보세요. 자, 받아들이기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예를 들게요. K는 1부터 3까지 5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자, 이 수열을요, 다 나눠볼게요. K가 2려도, 이건 K하고 상관없는 어떤 하나의 상수죠. K가 2려도 5고요. K가 2려도 5고요. K가 3이어도 5죠. K값 1부터 K값 3까지. 결과적으로 이 표현은 5만 3번 반복해서 쓰세요 문제예요. 5만 1부터 2부터 3까지니까 결국 5만 3번 써도 되겠죠. 그럼 이 결과는 얼마겠습니까? 5 곱하기 3이 되겠죠. 자, 다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7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이 상수의 시그마는 얘는 K값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첫 수는 7이고요. 두 번째도 7이고 세 번째도 7이고요. 계속 7을 나열합니다. K가 1부터 10까지 결과적으로 10개겠죠. 10개를 나열해놓고 합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는 70이 될 7 곱하기 10이 될 거예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얘만 5번, 5만 3번, 5가 3번, 무조건 K는 1을 됩니다. 7이 10번. 그럼 결국 이거는 R이 N번이니까 이 계산은 바로 R 곱하기 N으로 바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시그마 계산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실인데 오늘은 이번 강의에서는 시그마를 계산하는 방법 말고요. 이 시그마를 항을 분리해서 이 개수를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는 성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질만.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다음 강의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할 거예요. 지금은 성질만. 자, 그러면 731번 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AK가 4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AK의 제곱은 10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2AK-3의 전체 제곱을 계산하래요. 이렇게. 이것을 여러분들 잘못 생각해서 이것을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이 AK 제곱이 AK 곱하기 AK면 이거 맞습니다. 이게 1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시그마가 분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시그마 AK. 그 다음에 시그마 또 이것도 분리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AK. 1부터 4까지 AK. 그리고 가운데 곱하기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선생님 아까 항을 분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항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 빼기의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하나의 요소들을 항이라고 하죠. 곱하기나 나누기는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그마를 곱하기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계산해서는 안 되는 가장 전형적인 어떤 그 오답의 팁입니다.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그냥 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K 제곱 자체가.
잘못해서 이것을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ak의 전체 제곱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이거는 ak의 제곱이라고 하는 어떠한 수열을 합하세요 뜻입니다. 자, 그럼 얘도 자,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얘가 일단 전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전개가 돼야지만이 한글 분리가 가능하니까요. 전개합시다. 그럼 얘는 k는 1부터 4까지 여기가 4 전개할게요. 4ak의 제곱 마이너스 12ak 더하기 9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항별로 이제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4ak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12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9 이렇게 지금 분리가 됐네요. 그리고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이 개수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4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ak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마이너스 10이 튀어나오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ak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계산할게요. 어떻게 계산이 되고요? 바로 9만 4번 나온다. 36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종 이 결과를 문제에서 줬습니다. 10이라고요. 이 결과를 줬습니다. 4라고. 그럼 최종 답 나오겠죠. 그 내용이 시그마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743번 보면 자 우리가 일단 정보부터 쓸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이 15고요. 거의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가 5일 때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ak-1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2의 제곱 요것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는데 물론 요걸 전개하게 되면 3개 항 나오고요. 이걸 전개하게 되면 3개 항이 나오기 때문에 총 6개 항을 이 두 개 값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특이하게도요. 이 시그마하고요. 이 시그마가 같은 형태죠. K값 1부터 10까지 같은 시그마입니다. 여기는 1부터 10인데 여기는 1부터 9면 같은 시그마로 볼 수가 없어요. 그땐 결국은 우리가 분리해석을 그냥 따로따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같은 시그마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시그마를 항별 얘를 우리가 다 각각 쪼개낸 것에 낼 수 있었다시피 거꾸로 얘네들을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다 한꺼번에 모을 수도 있겠죠. 모을 수도. 자 그러면 그 작업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분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 보면 분배해내는 과정을 해보면 여기가요 3ak-1의 제곱 빼기 ak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먼저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계산은 수열을 먼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보면 k는 1부터 10까지 9ak 제곱이고 여기가 ak 제곱 빠질 테니까 8ak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k 마이너스 4ak 마이너스 10ak가 되겠죠. 1 4 빠질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원래는 여기서 3개 계산하고 여기서 3개에서 총 6개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는 3개 항의 시그마만 계산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리하고요. k값 1부터 10까지 8ak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0a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 분리하고요. 18 앞으로 보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 문제에서 이거 줬습니다. 얼마라고요? 15라고 줬죠. 문제에서 이거 줬습니다. 5라고 줬죠. 그 다음에 이것은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3만 10개, 즉 30이 되겠죠. 따라서 최종 결과가 이제 얻어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54번을 보면요. 754번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의 제곱이 30이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의 k가 6일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의 제곱 더하기 bk의 제곱값을 계산하세요 문제예요. 전형적으로 곱셈 공식하고 비슷한 패턴의 문제인데 어쨌거나 요 놈을 전개를 먼저 할게요. 그럼 요 놈은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의 제곱 더하기 ak의 제곱 더하기 2ak 곱하기 bk 더하기 bk의 제곱 이퀄 30으로 표현이 되겠죠. 얘가 그럼 얘 한글로 하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ak bk 요거 세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의 제곱 얘가 30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 계수 2가 튀어나갈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무엇을 줬냐면요 이 값 AK, BK, 시그마 여기를 줬죠. 여기 얼마나 줬죠? 여기 6이라고 줬네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것은 AK의 제곱 더하기 BK의 제곱을 각각 시그마는 요 놈을 계산하라고 한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초록색 값은 여기가 12죠. 30에서 12만 2하고 계산하면 이 초록색 값은 즉 요 값이죠. 요 값이 얼마입니까? 18로 얻어지나요? 이렇게 해서 18의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곱셈 공식의 어떤 구조 모양새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그마의 정의, 시그마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하고 그 다음 시그마의 성질을 요구하는 거 요거죠. 시그마 성질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만 지금 표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 이상의 시그마의 어떠한 성질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질만 기억하고요. 이 다음에 시그마의 형태가 이제 몇 가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계산의 기본 성질에서 모두 다 나오는 거니까요. 이 성질을 확실하게 여러분 연습하고 다음 강을 들어주셔야 될 거예요.